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외교관들이 매일 보는 문서, 전문이나 보고서 같은 게 정말 산더미 같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 딱 찾아서 분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읽고 이해하고 심지어 요약까지 해준다. 이러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바탕으로요, 한국 외교부가 직접 개발해서 도입한다는 AI 모파이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파이.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외교처럼 정보가 정말 중요한 분야에 AI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죠. 네, 이름도 재밌어요. 모파이. 네, 그 매일경제 설명을 보니까 외교부 영문 약칭인 모파랑 AI를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오는 11월에 일부 부서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부서에 보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꽤 빠르게 진행되네요. 네.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자체 AI를 만들어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건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점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경제 분석을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부 구상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맥락이 있겠죠. 기능적으로 보면 그 챗 GPT처럼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런 생성형 AI인데 네네. 일단은 첫 단계로 외교 문서들, 그러니까 본부랑 해외 공관 사이에 오가는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비공개 문건, 동향 보고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런 걸 빨리 모으고 핵심 내용을 싹 요약하는 데 우선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교 문서가 진짜 너무 많고 또 이게 전자화되면서 오히려 정보가 막 흩어져 있어서요. 오히려 찾기 더 힘들어진 면도 있군요. 네, 그래서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거나 관련 보고서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해결하려는 거군요. 매일경제 보니까 이 모파이가 도입되면 이런 문서 작업 시간을 한 40%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데요. 40%요? 와, 그건 정말 큰데요? 상당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이제 외교관들이 좀 더 창의적인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네트워킹 같은 본연의 외교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업무의 질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로 봐야겠죠. 나중에는 여러 언어로 연설문 초안 작성하는 기능도 목표라고 하고요. 연설문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매일경제에서 외교부 계획을 좀 입수해서 보도했던데 보면 모파이가 총 3단계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단계요? 네, 1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업무 지원 AI, 그러니까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돕는 거죠. 이걸 위해서 외교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그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네. 그 기반 기술 구축은 이미 끝났다고 해요. 벌써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내년에 추진할 2단계는 이제 정책 결정 지원 전략 AI를 목표로 한대요. 정책 결정 지원이요? 네, 단순히 정보 요약을 넘어서서 외교 이슈 동향을 얘가 스스로 감지하고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심지어 모 특정 인묘도의 대화 지점, 그러니까 토킹 포인트 같은 거나 허위 정보 탐지 기능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매일경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네, 외교관들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학습시키고 또 효과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운영해서 성능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래요. 3단계에서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단계별로 기능이 확확 발전하는군요. 근데 AI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걱정거리 있잖아요. 네, 그거죠. 바로 그 환각 현상, 헬루시네이션. AI가 막 그럴듯하게 틀린 정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외교처럼 되게 미묘한 맥락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이 점을 딱 짚었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죠. 외교부도 당연히 이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습니다. 어떤 대응책인데요? 핵심은 출처 명기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모파이가 어떤 답변을 내놓든 반드시 그 근거가 된 문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는 못하게. 네, 출처가 없으면 아예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답변 내용을 또 교차 검증하는 별도의 검증 AI를 또 탑재한대요. 검증 AI요? AI를 AI가 검증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와,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거네요. 신뢰도 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교 사안이다 보니 더 철저하게 하려는 거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에서 언급했던데 그 외교부 내에서 직급별로 정보 접근 권한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보안 등급 같은 게 있죠. 이게 모파이 활용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실무자가 꼭 필요한 정보인데 접근 권한이 없으면 AI 성능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도 외교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용 기록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실무자에게는 정보 접근 권한을 좀 더 유연하게 주는 방안 같은 걸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밀 유출 우려는요? 그 부분은 일단 외부 인터넷이랑 완전히 분리된 내부망에서만 모파이를 사용하고요. 국가 암호 체계를 통해서 딱 인가받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통제해서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이 모파이라는 AI는 외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걸 시작으로 해서 길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려는 상당히 중요하고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랑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업무 도구 하나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정부의 어떤 디지털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에 기반한 외교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또 제도적인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AI 도입이 단순히 외교관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섬세한 인간관계나 협상이 핵심이는 이 외교라는 영역 자체의 본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모타이는 외교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일단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간 외교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